O4와 FCS 컨셉 매장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은 완벽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준비TV입니다. 자, GS 리테일 하반기 공채가 이제 시작이 됐고 19일까지 이제 지원서 마감이라는 거 다들 확인하셨죠? 그래서 지원하실 분들은 빨리 자소서 쓰셔서 지원하시길 바라겠고, 오늘 영상을 이제 찍은 이유는 최근에 GS 리테일 다니고 있는 예전에 컨설팅 해줬던 학생하고 최근에 만나서 커피를 마시다가 재미난 얘기를 들어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번에 신입 중에서 굉장히 많은 퇴사자들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반기 공채도 사실상 패스될 수도 있었는데 너무 많은 결혼이 생기다 보니까 하반기 공채도 열리게 됐다고 하고, 그래서 아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영업팀장으로 있는 동기랑 얘기를 해봤었는데 강원도 지역에서 특히 많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정보, 강원 지역에서 많이 빠진 거, 그리고 신입들이 많이 나갔다, 퇴사를 했다, 이 정보만 가지고도 이번 공채를 준비할 때 내가 이제 최종 합격까지 노린다고 한다면 좀 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야 될지 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신입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갔느냐를 보면 사실 뭐 저는 알죠. 저희 동기들도 신입 때는 그랬었으니까. 예. 아, 퇴사를 해야 되나? 아, 나가야 되나?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옹기종기 모여서 막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OFC 직무와 실제 현장의 업무가, 직무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신입들 중에서 나갔다면 OFC 직무를 하기 전에 점포에서 이제 근무하는, 거기서 내가 현타가 와서 그만뒀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OFC보다 점포 생활이 훨씬 더 쉬운데 왜 그게 힘들다고 해서 나갔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 동기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때도 그래도 대기업이고 지금은 이제 연봉 5천 정도 준다고 하니까 나쁜 수준의 페이는 아니잖아요. 근데 일단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편의점의 어떤 알바처럼 일하는 거에서 오는 좀 현타 같은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정말 신경 안 쓰는 학생들도 있지만, 내가 나름대로 토익도 공부하고 여러 자격증도 따면서 취업 준비를 했는데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회사 들어왔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긴 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현타가 오지 않았을까 싶고, 또 막 박스 뜯고 어서오세요 GS25입니다. 그리고 조끼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보이다 보니까 나랑 안 맞나 보다 하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머리로 쓰는 일보다는 몸으로 쓰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또 그게 있잖아요. 내가 사무실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게 적성에 맞는 사람들이 있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뛰어다니는 게 자기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좀 전자 쪽에 가까워요. 그렇죠. 대기업 지원하는 학생들 성향을 보면. 그런데 CS 리테일이나 뭐 BGF 리테일이나 다 똑같죠. 현장의 업무기 때문에 머리 쓸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다 몸으로 하는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판촉 행사하면서 많이 팔아야 되고 막 어서오세요 GS25입니다 외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냥 싫은 거죠. 그래서 아마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싶고, 또 특히 강원 지역에서 만약 이렇게 나갔다면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합격은 해야 되니까 왠지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은 TO가 적을 것 같아서 전략적으로 강원 지역을 좀 써보는 거죠. 일단 합격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해서 내가 입사를 해서 다니는데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잘못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왜냐면 특정 지역에서 그렇게 많이 빠졌다는 거는 어떤 이슈가 있었겠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제 싶고, 또 퇴사자들 상당수가 좀 그래도 신입들 중에서 스펙이 좋은 친구들이었다는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자, 그렇다면 뭐 이제 그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열리는 이제 공채잖아요. 그렇다면 회사 이제 면접장으로 오는 면접관들도 그렇고 임원들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겠죠. 또 인사 부분에 있는 상무라든지 인사팀 이제 직원들도 면접장에 들어오니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볼지가 좀 명확해지잖아요. 이 친구들의 스펙이나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진짜 이 직무를 하고 싶은 사람인지, 정말 오래 다닐 수 있는 사람인지. 자, 그러면 우리 업무라는 게 사실 처음엔 다 몸으로 하는 일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은 머리로 생각이 많은 것보다 일단 열심히 하고 일단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성향의 사람들을 더욱더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설령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일단 합격은 해야겠다 싶으면 그런 캐릭터를 좀 잡아넣고 어필을 해야죠.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좀 오랜 기간 했던 내용이 있다면 분명히 자소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또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유통업 관련해서 내가 이만큼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다. 그 내용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 직무를 내가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왔고 충분히 내가 관심을 가진 만큼 쉽게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또 근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최대한 오래 다닐 수 있고 나 몸으로 하는 거 처음에 약간 좀 힘들고 이런 거 그게 왜 힘들지? 나는 그런 거 힘들다고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좀 풍겨준다면 이번 공채에서 좀 면접장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자, 이번에 공채는 일반 전형과 캠퍼스 리크루팅 전형 그리고 스펙추얼 전형은 제가 저번에 예상했었죠. 나름 성공적으로 회사 내부에서는 좀 그래도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지원자들을 보고 만족스러웠다는 어떤 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열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스펙추얼 전형도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 참고하셔도 되고 잠깐만 좀 안내해 드리자면 스펙추얼 전형이 스펙을 보지 않고 이력서라든지 뭐 자소서를 전혀 내지 않는 그런 전형으로 안내가 됐지만 저번 공채 때 이 두 가지 1차 면접 합격자들 2차 면접 가기 전에 갑자기 제출을 하라고 했죠. 예.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스펙 초월 전형이지만 스펙이나 이런 것들 결국 최종 임원 면접에서는 다 확인을 할 거다. 그래서 일반 전형보다 할 게 더 많은 전형이다. 그리고 저번 전형의 결과를 보니까 생각 외로 말을 잘하거나 유통업을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한 학생들이 스펙 초월 전형을 또 지원했다더라. 그리고 영상의 퀄리티나 이런 아이디어적인 부분, 편집적인 부분도 그냥 단순 편집이 아니라 정말 공을 많이 들인 정도의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이 있지 않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내가 스펙 초월 전형이니까 상대적으로 일반 전형에 비해서 스펙이 내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쪽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일반 전형으로 가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할 게 적기 때문에 적어도 그 시간을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자소서를 쓰실 때 여러분들 자소서를 이제 보다 보면은 뭐 잘 쓰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좀 안타까운 게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면접 그 자소서를 읽었을 때 딱 질문할 게 명확해지는 자소서가 사실 좋아요. 그게 뭐냐면 이 면접관들도 여러분들 자소서를 그 순간 이제 보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어쨌든 자소서를 기반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질문하기 편한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훨씬 편하죠. 면접관 입장에서. 뭔가 질문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면 괜히 이제 이력서에 있는 이때 이런 거 이랬었는데 뭐 왜 그만뒀어요? 이 정도의 어떤 질문들만 하게 되잖아요. 근데 나의 역량을 그 질문을 통해서 좀 보여줄 수 있으려면 약간의 미끼 질문을 만드는 전략도 좀 중요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굉장히 자신 있고 정말 어떤 성과를 낸 경험이 있다면 자소서에서 그 내용을 엄청 디테일하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가령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곳에서 매출을 2배 이상 올렸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게 이유가 있었겠죠. 어떤 식으로 올렸는지. 그럼 대략적인 키워드만 그냥 간략하게 써놓고 그냥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 넣고 싶은 것들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는 무조건 확인하거든요. 2배 이상 실적을 냈다고 했는데 이거 본인 혼자 한 거예요? 아니면 팀 실적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 가능하던가요?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이 나오겠죠. 즉 근데 이게 내가 자신 없는 부분의 내용이면 당연히 면접장에서 당황하겠지만 내가 사실인 내용이고 자신 있는 내용이면 면접장에서 바로 답변할 수 있겠죠. 네, 그거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그러면 면접관과 내가 티키타카가 그 순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면접관이 물어봤지만 옆에 있는 면접관들도 그 과정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무엇보다 면접장은 사실상 기선제압이 되게 좀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뭐 5명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옆에 지원자가 말을 너무 잘하고 면접관들이 뭔가 저 사람을 보면서 되게 웃어주고 친근하게 말하고 있으면 옆에 있는 지원자는 어떻게 되죠? 네, 말려요. 심리적으로. 왠지 저 사람이 뽑힐 것 같고 내가 답변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으니까 계속 아이 컨택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시선이 바닥으로 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즉 면접장에서는 자신감 있게 보는 게 중요한데 이게 사실 말로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자신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결국 내가 자신 있어 하는 질문, 내가 원하는 방식의 질문을 이 사람이 던지게끔 만드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쓰실 때 미끼 질문을 좀 만드시면 좋겠다.
너무 촘촘하게 쓰다 보면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 저도 읽었을 때 무슨 내용인지 알긴 하는데 여기서 뭘 물어봐야 될지 좀 애매한 그런 자소서들도 있거든요. 그럼 뭐라도 하나 이제 물어봐야 되니까 이제 좀 더 읽다가 캔에서 이제 물어보긴 하는데, 면접관도 사람이고 물어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물어보기 편하게 내가 떠먹여주면 나도 좋고 저 사람도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된다. 그리고 나와 면접관이 좋은 상황이 되면 옆에 있는 지원자들이 이제 긴장하게 되기 때문에 페이스를 내가 끌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소서를 쓰실 때 이런 부분도 한번 고려해서 쓰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원 동기 쓰는 부분 이제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연히 다 어려워하겠죠. 여러분들이 GS 리테일을 정말 가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뜨니까 쓴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면접관들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를 만들 때 이 회사라든지 이 유통업, 편의점 유통업에 대한 어떤 트렌드나 향후 발전 가능성, 그리고 내가 실제로 OFC 직무를 너무나 잘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걸 조직 안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어떤 그 내용에 포커스를 두고 지원 동기를 만들어 가시면은 좀 쓰시기 좀 수월하실 것 같아요. 예, 이게 영상에서 어떤 한 예시를 정확하게 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은 공통적으로 쓸 수 없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찌됐건 이제 공채가 시작됐고 자소서부터 해서 나중에 인적성, 1차 면접, 2차 면접 이 단계까지 일단 뭐 합격하면 좋지만 그 가는 과정이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편의점 관련된 유통의 지식도 정말 사실 굉장히 좁고 실제로 수업하다 보면 정말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도 한 그 정도 수준이고 생각외로 정말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또 경력자들이고, 그렇죠. 그런 경력자들 사이에서 내가 신입으로서 좀 뚫고 가려면 아무래도 좀 부족하더라도 패기 있는 모습이라든지 정말 약간 힘들어도 저는 이거 힘들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이게 뭐 이 정도 하고 뭐 대기업 이 정도 연봉 주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약간 이런 어떤 애티튜드를 갖추고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오포와 FCS 컨셉 매장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은 완벽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지금 현재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OFC 직무, 현장의 직무 내용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은 그냥 기본으로 무조건 알고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면접장에서도 물어봤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출 질문이기도 하니까 꼭 이 두 내용은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이번 공채에서도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라겠고, 궁금한 내용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제 인스타 준비TV로 DM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